매일 밤 정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설비가 열대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을 버티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동반하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줄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0세대가 대부분 실천하니까 전기 사용량이 막 줄어서 연간 100만 킬로와트를 줄여서 전기요금 2억 5천도 줄이고. 그죠? 지금 막 더웠지만 한 달 뒤면 지금 단순히 그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뭐 전기료 10,000원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해가지고 더 20와트가 되면 10시간이라 그러면 200와트예요. 10시간 200와트, 0.2kW죠. 일단 이거 끄다 보면 나머지 코드도 뽑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딴 데 10년 걸릴 걸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본격적으로 그 전기 절약 활동을 하기 전에 고지서 2개가 있어요. 이게 언제 때? 직업이 그러면 환경운동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화학을 전공해서 27년째 어떤 윤활유 회사에 다니고 있고 굉장히 오래 다녔죠. 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어느 한 아파트에 우연히 입주자 대표가 되면서 아파트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점점점 전기 사용량이 특히 늘고 있다는 거에 착안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부터 에너지 절약을 해야 환경이 바뀌겠다 해서 여러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가족들을 괴롭히지 않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전기 절약법을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개발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가정에서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유일한 가전제품이 냉장고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세팅을 해놔서 냉동실은 영하 17도, 냉장실은 5도로 해놨지만 예전에 제가 이거 처음 활동을 할 때 이게 몇 도로 돼 있었냐면 이렇게 냉동실은 영하 25도, 냉장실은 2도로 돼 있었어요. 냉동실에 영하 25도로 맞추냐, 영하 17도로 맞추냐, 이 냉장고가 돌아가는 그 전기 사용량 20% 차이 나요. 냉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저장 기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하 17도의 얼음이나 영하 25도의 얼음이나 저장 기간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잠잘 때 절전을 한다 그래요. 이거 한 번만 바꾸면 되잖아요. 한 20초 투자해서 이렇게 온도를 5도로 바꾸고 냉동실 온도를 영하 17도로 바꿔놓고 하면, 가족들 몰래 바꿔놓으면 바뀌었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안에 내용은 뭐 어떻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게 결과물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냉동실에서 가장 보관 잘해야 되는 게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만약에 뭐 이거보다 더 차게 보관해야 될 거 없죠. 그렇죠, 예. 아이스크림에 문제가 없어요. 영하 17도인데 아이스크림에 문제가 없어요. 이 가정집마다 이 두꺼비 집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두꺼비 집을 열어보면 에어컨이라고 써져 있는 이 전용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게 올려져 있을 때는 그 전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에어컨에. 이걸 끄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거 하나만 내려놓는 것만으로 한 달에 3kW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안 쓰니까 10개월을 안 쓴 잠깐 무조건 그러면 30kW죠. 한 달에 3kW. 3kW.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300kW 쓰는 집에 평균 1%예요. 1%. 1%가 작은 것 같지만 3kW 작고 30kW 작은 것 같죠? 제가 석관 두산 아파트에서 이걸 한 달 동안 교육해서 1000세대가 내렸어요.
한 달에 3,000kW, 1년에 3만 kW가 절약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얼마나 쉽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의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 TV예요. TV는 집집마다 가면 거의 뭐 켜놓고 사시니까 그러면 TV의 밝기에 맞춰서 내 눈의 동공의 크기가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TV의 밝기가 바뀌더라도 내가 TV가 어두워졌는지 밝아졌는지를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TV의 밝기를 좀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집에 TV를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왔을 때 너네 집 TV가 고장난 거야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이 정도 밝기면 충분하게 보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밝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있을 때 하면 알아요. 밝기가 어두워졌는지. 싫어 이럴 수 있겠네. 아 그렇죠. 네, 밝은 단계는 300까지 올라갔죠. 네. 근데 이거를 2단계로만 줄여도 확 줄죠. 20% 줄어요. 2단계 줄이면. 이거 4단계로 줄이면 4단계를 좀 잘 때 확 줄죠. 네. 저희는 4단계, 0부터 4단계까지 4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TV마다 7단계, 10단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최대로 하면 좀 까칠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부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최대로 하지 말고 서로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반만 하면 반이 주는 거고요. 꼭 뭐 싸워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맞게 적정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4단계로 됐을 때는 뭐 170, 179 뭐 이 정도 쓰는 겁니다. 네. 전력량계가 뭐 이 정도 나오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어컨 안 쓸 때 누전 차단기 내리기, 냉장고 온도 바꾸기, 그다음에 TV 절전 모드 설정하기. 이건 세 개 설정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천하자는 거잖아요. 실천. 네. 플러스 1은 뭐냐? 자, TV를 우리 끕니다. 안 보면. 네. 자, 껐습니다. 꺼졌지만 이 전력량계를 보시면 여전히 9.6, 9, 10 이 정도의 전기가 돌아갑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가는 거냐? TV의 대기 전력, 그다음에 셋톱박스, 와이파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출하거나 잠자기 전에 거실등 끄고 자나요. 이게 버릇이잖아요. 잠잘 때 거실등 켜놓는 집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잠자기 전 외출할 때 셋톱박스 끄자. 네. 똑같이 이거 끄는 겁니다. 이거 지금은 제가 3개로 돼 있지만 이거 하나만 끄면 되는 겁니다. 이거 끄면 저거 0. 자, 이거 하나 끄면 줄죠. 또 하나 끄면 줄죠. 이거까지 끄면 0 되는 겁니다. 그 대기하는데도 아까 9점 얼마 나왔는데. 네네. 다시 키면 이거 9점 얼마 나옵니다. 이거. TV가 안 틀어 있어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3+1을 주민들 강연을 하면 199% 실천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우리 5,000원 줄었어. 관리비 고지서 쫙 갖고 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저한테 뭐 10분이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자기가 주니까 자기 고지서 가지고 친구분들한테 가서 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2,000세대를 저희가 3년간 쫙 바꾼 겁니다. 안녕하세요. 야,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요새 그 컨설팅 하시냐고 뭐 고생 많이 하셨죠? 아유, 별 말씀을요. 이게 그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코드 꽂았을 때 그렇죠. TV를 꺼도 대기자격이 얼마 나가는지. 대표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 인식도 개선이 되고. 통장님이나 이렇게 가신 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민들한테 이런 방법이 좋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냥 절약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참해야 효과가 큰 거지. 몇몇 사람들이 많이 절약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첫 해, 두 해째는 뭐 그렇게 활동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태양광 설치해서 저기 공동 전기요금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면 또 저기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중에 주차실에 전기요금 줄어드는 거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2020년 그 11월 말에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약 20kW 101동에 이런 옥상 20kW 태양광이 저희가 8개 동인데 6개 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kW의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이게 120kW니까 우리가 한 집당 평균 300kW를 한 달에 쓴다고 하면 하루에 10kW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kW면 한 시간에 10집. 근데 이게 날씨가 좋을 때는 한 5시간씩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50집 정도의 전기 사용량을 날씨가 좋을 때 커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드는 전기가 바로 여기에 모여서요. 그냥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공용 전기 사용량이 주는 거죠. 한전에서 안 들어와도 되는 거죠. 우리 공용 전기료가 주는 거죠. 전기 사용량이 마치 적은 것처럼 되니까. 예를 들어 공동전기료가 2,440원 나왔었는데 21년에는 마이너스 4,360원이죠. 그래서 2,7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파트가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아파트의 편리함에 쓰는 전기가 다 공용 전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거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형광 LED 등이 항상 켜져 있죠. 24시간 가장 많이 쓰고요. 경비실도 있죠. 경비실에서 쓰는 전기 이런 것도 다 공용 전기죠. 근데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죠. 그것도 공용 전기죠. 아파트 내에는 가로등도 있죠. 그것도 공용 전기료죠. 아파트에 살면서 하나하나 편리해질 때마다 공용 전기 사용량이 늘는 거죠. 근데 그 편리함을 없앨 수는 없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화하는 거죠. 우리 관리비 고지서만 가지고 가서 자기네 아파트에 보여주면 관리소장들이 비교할 거 아닙니까? 여기 항목별로. 에너지 자립 마을은 선정은 3인 이상의 모임이랑 단체에서 에너지 전략, 효율화, 생산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서를 사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를 적격 여부 등 내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보통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가 나날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연계해서 에너지 전략, 효율화, 생산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줄이기 같은 자원순환 그런 실천 그런 행동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요. 열심히 들으시군요. 이따가 팬, 예. 우리가 뭐 여름엔 무지하게 덥다가 겨울엔 무지하게 춥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로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가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2020년부터 30년, 앞으로 10년 사이에
우리가 바닷물을 몇 도를 덮이느냐에 따라서 뭐 정말 1.5도냐 2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금성, 그렇지. 세 번째 있는 게 쥐고, 네 번째 있는 게 뭐야? 화성. 오, 좋아. 선생님이 아까 책 한 권 별별 얘기 갖고 왔는데도 줄게. 화성은 지구보다 좀 더 멀잖아요.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는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15도인 거예요. 네. 에너지 절약 방법은 뭐 제가 3+1을 가르쳐드리기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느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하는지도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구 환경 얘기도 하고,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지구 환경 에너지 절약의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같이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말이지만 와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해가지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에 조명이 너무 낡아가지고요, 밝기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구형 조명이라서 전력 소모량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전체 LED로 교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좀 해소했습니다. 네. 에너지 할인 마을은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할인 마을이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자는 건데, 기후 위기는 모두의 문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어떤 부분의 시설을 개선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이 정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공용 부분은 경비 초소가 12곳이 있는데 거기를 전부 다 이제 같이 교체 작업을 하자, 이렇게 좀 주민 의견이 모여가지고요. 여기 또 작업하러 와주셨네요. 오케이. 아, 좋네. 지금. 오케이. LED 등으로 바꾸면서 보기도 좋고 또 전기 전략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5W짜리거든요. 미관도 아주 좋고 또 근무 환경에서 개선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요거 말고도 화장실 등도 현재 바꾸고 있거든요. 현재 화장실은 60W, 60W 백열등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8W 메리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뭐 전기는 거의 뭐 한 7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또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조도도 또 LED 등이어서 상당히 개선되고 효과가 많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보시고 예쁘다, 잘했다, 그 다음에 근무자들도 이제 너무 밝기가 이제 적절하게 바꿔지니까 아주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일 오랜 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데, 특히나 저녁 시간에 근무를 하실 때 조명 밝기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그 시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좀 불편을 겪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명 시설 개선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떠세요? 이거 바꾸고 나니까. 예, 훨씬 좋습니다. 전에는 좀 길고 신문지로 막아놨었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너무 밝았었는데 LED로 이게 15W짜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미관도 좋고 그래서 근무는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예, 아이고, 지금부터 좋습니다. 화장실도 바꿀 거예요. 그 입자 대표에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이고, 사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위해서 실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뭐 이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실행을 했고요. 경비 초소에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저희가 그 어느 날 이제 휴가에 있어서 안 계신 초소에서 실내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때 실내 온도가 한 33도쯤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최고점이 43도가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냉방 시설이 없으면은 사람이 뭐 근무가 아니라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전력리 사서 주민들이 와서 보여주면 와닿는 거죠. 10시간이라 그러면 200W예요. 10시간 200W, 0.2kW죠. 선생님께서 이제 늘 말씀 주시는 밤에 잘 때 안 쓰는 거 꺼놓기, 이거를 주민분들이 실천하시고 계시다가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실천할까 생각하다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으면은 얘는 이제 오전 6시 되면 켜져요. 그리고 이제 꺼질 때는 오후에 한 11시 반쯤 꺼지게 해놓는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얘는 이제 그렇게 꺼지는 거예요. 얘가 꺼지면 예, 꺼진 거예요. 꺼지면 0.5를 먹네요. 아, 얘 자체가 0.5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 그럼 끄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 제가 여러 명이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그 뭐 0.5W의 대기 전력이 나오지만 이거는 한 달 해봐야 뭐 몇십 와트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전기를 투자해서 모든 사람이 한다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우리 여기 무학 현대 아파트에는 진일보 했네요. 제가 했던 3+1에 어떤 그 스마트 기기하고 하는 활동이 어떤 보람이나 성과가 없으면은 사실 좀 기운이 빠질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 에너지 자립만 활동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장의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이고 뉴스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내가 어떤 것들을 실천할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시면서요, 그런 것들 너무 열심히 해주세요. 특히나 또 좋은 점이 그 심재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실천 방안들은요, 남녀노소 관련 없이 다 실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굉장히 연배 80살 넘으신 분도 실천하시고 연락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주셨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저희 행동에 동참하면 우리 기후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극복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3+1 활동을 해서 자기가 전기 줄이고 뭐 그럼 그걸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구 환경이라든가 기후가 이렇게 변해가 이게 심각한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3+1만 실천한다고 그 전기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걸 실천할 때까지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것이 뭉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죠. 실제 그게 그 전기 사용량으로 지구 환경 바꾸지 못해요. 근데 그걸 실천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죠. 저는 하루에 10,000보 이상씩 걷거든요. 10,000보 이상 걸으려면 차도 덜 타야죠. 지하철 타야죠.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 바뀔 거예요.